안녕하세요. 구리고 분석 영상을 맡게 된 나준채 선생님입니다. 네, 20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저와 함께 하시죠. 네, 첫 시험이라 긴장한 친구들도 많았을 거고요.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중간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도 하고, 또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해서 만회할지, 또는 유지할지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2문항이 나왔고요.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서부터 2차 함수까지입니다. 객관식 20문항, 논술형 2문항이에요. 단원별로는 고르게 분포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22문항을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가장 난이도가 쉬운 교과서 수준의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1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10문항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였어요. 그리고 중하 난이도가 9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지금 특이한 점은 논술형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보통 논술형 문항에서 변별을 하기 마련인데 이번 구리고 시험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논술형 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꼭 논술형 문항을 꼭 풀어서 점수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등급을 구분할 문제는 3문항이 나왔는데요. 18번, 19번, 20번 문항이고요. 18번, 19번이 난이도 중으로 20번 문항이 가장 어려운 난이도 중상 난이도로 출제되었어요. 이번 시험 문제는 난이도 상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상 난이도 1문항, 중문항 2개, 중하 난이도 9개, 기본 문항 10문항, 총 22문항이고요. 작년과 재작년처럼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서술형 문제가 너무 평범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는 3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자, 지금부터 18번, 19번, 20번 문항에 대한 설명과 풀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등급 변별 문제고요. 20번 문항을 맞출 수 있었다면 충분히 1등급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20번 문항을 보면 지금 가나 다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근데 작년, 재작년 계속 구리고에서 2차 함수의 축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 조건에서 fx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다 조건으로 넘어가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조건이 핵심인데요. 지금 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축을 0보다 큰 범위와 작은 범위로 나누어서 상황에 맞는 최소값 9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예요. 첫 번째 조건에서의 A, B 값과 두 번째 조건에서의 A, B 값, 그 중에 최대값을 고르는 문제여서 최대값은 31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에서 대표적인 심화 문제입니다. 친구들이 이 문제, 축을 모르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래도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을 했다면 그래도 시험 시간에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등급 변별 문제인데요. 19번 문제고요. 자, 이런 형태는 연습을 많이 한 형태일 텐데 그래도 다른 단원의 내용들과 조금 통합적으로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자, 가 조건에 의해서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은 0이다라는 걸 통해서 F1과 G1이 0이라는 것을 도출해내야 되고요. 인수 정리로 인해서 fx와 gx가 특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 조건에 의해서 f2, g2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f2 값과 g2 값을 대입해주면 아래에 있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에 가서 f0, g0이 양수이기 때문에 ab가 0보다 크고 또한 ab가 정수이므로 부정방정식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A 값과 B 값이 결정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A 더하기 B가 12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 넣어서 답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수정리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문제,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형태의 문제까지 지금 주요 단원의 중요한 개념들을 통합해서 출제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깊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문제죠. 자, 문제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그래프에 좌표, 교점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조건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fx의 식을 특정하고 gx의 식을 특정한 다음에 연립을 시켜준 결과에 의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라는 값으로 문제를 도출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문제가 등급을 결정할 변별 문항이었고요.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1학기 중간고사 총평은요. 아까 말했듯이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출제되어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면 선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을에 겁을 먹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서술형 문제를 보는 순간 이 시험 좀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난이도였습니다. 1등급 변별 문제는 20번 한 문제고요. 이 문제를 맞추면 95점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각 단원의 주요 개념을 통합해서 출제하셨고 이거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각 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통합해서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준비했다면 95점 이상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1학기 기말고사를 한번 어떻게 전략을 짤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9.29 기말고사는 항상 중간고사보다 어렵게 출제됐어요.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항상 기말고사가 훨씬 어려웠어요. 난이도로 따지면 중상 난이도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더 들어간 느낌? 그리고 중문제가 조금 더 많아지는. 그래서 시간도 빠듯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단원에는 전 단원 모두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기본 문제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과 여러 가지 부등식은 기본 개념서부터 난이도가 있는 문제까지 충실히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경우의 수와 행렬 단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반복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유형에 따른 응용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렬 단원은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개편되면서 처음 들어왔잖아요. 어려운 문제보다는 좀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요. 모든 단원, 특히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조건 한마디 한마디에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기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건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가면 점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려고 연습하는 게 앞으로의 수학 성적의 결과가 좀 더 많이 좋게 나올 수 있는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기말고사에는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근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한 번씩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주입회가 같이 함께 노력할 거고요. 네, 안심하고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2달간 연습하고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유지하도록, 또 이제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등급 역전을 좀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5월 달이 중요하거든요. 5월에 성실하게 열심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저희 5월달, 6월달 스케줄이고요. 네, 지금 현재 내신서를 하나 보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포커스온, 그 다음에 디펜스 시험 보고요. 저희가 자랑하는 원티어 교재, 마지막 파이널 체크까지 좋은 성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봅시다. 네, 저희 구주입의 대입강 강사진을 믿고 선생님과 같이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해요. 네, 지금까지 그리고 1학년 1학기 분석 나준채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